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전 세계 판매 3위 완성차 그룹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빅3 진입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2010년 포드를 제치고 5위를 차지한 후 12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판매 순위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00년 11로 시작했던 현대차그룹은 계속해서 순위가 오르다 2010년 미국 포드를 제치고 처음으로 톱5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만년 5위에 머물렀던 현대차그룹은 코로나 사태가 덮쳤던 2020년에야 4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죠. 이듬해인 2021년 다시 5위로 떨어졌지만 1년 만에 2계단 뛰어오르며 3위에 안착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다른 톱5 완성차 그룹들이 모두 판매량 감소를 겪는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은 2.7%로 집계됐죠. 반면 아직까지 세계 1위인 토요타와 폭스바겐, 르노, 닛산, 미쓰비시, GM은 모두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르노, 닛산, 미쓰비시는 10%가 넘는 판매 감소율로 현대차와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3위에 오른 데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역설적으로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유일하게 국내 배터리사들과 함께 협업하며 현명하게 대처해왔습니다. 또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에서 퍼스트 모버 전략이 주요했던 것도 글로벌 순위 상승의 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해외 시장에서 선전했는데 지난해 미국 시장의 점유율은 10.8%로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유럽에서는 역대 최고 점유율을 나타냈죠.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현대차의 질주에 IRA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8일 현대차그룹이 테슬라에 필적하는 전기차 경쟁력을 갖췄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이의 일격을 당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LA타임스는 이날 현대차는 테슬라의 최고 경쟁자가 될 준비가 돼 있었는데 미국 행정부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죠. LA타임스는 2022년 1에서 3분기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판매량이 37,000대를 기록해 전기차 시장에서 2위권 경쟁자였던 포드의 머스탱 마하이를 추월했다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향해 전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8월 시행된 IRA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 등을 충족한 미국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했습니다. LA타임스는 IRA가 미국에서 EV를 만들고 판매하는 포드, GM,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들의 $7,500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만 좋은 가치를 지닌 현대차의 명성에는 상처를 냈다고 전했죠.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유치한 조지아주 팻 윌슨 경제개발부 장관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IRA 입법 취지가 애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회사들의 불이익과 모욕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미국에서는 미국의 법적인 함정을 뿌리치는 방법을 보여주며 미국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IRA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고 현대차는 이 때문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테슬라의 선수를 빼앗긴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인 GM과 포드 등이 2위 자리에 현대는 용납 못한다고 나온 것이고 이에 로비를 통해서 IRA의 혜택을 미국 자동차만 받을 수 있게 해서 현대를 몰아내려 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 아이오닉 등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2위까지 올라서던 현대차의 전기차가 판매율이 크게 떨어졌고 현대는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공장을 확대해 생산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당시 현대차 미국 법인장 화곡 부사장은 이런 식이라면 미국에 투자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면 승부하는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스라엘, 러시아 등의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양산과 물량 품질 공세로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수요 전기차의 3사에서는 이러한 현대차의 적극성에 접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적당히 미국 생산을 축소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에 당황한 것이죠. 또한 전기차 1위인 테슬라보다 품질을 압도하는 방침을 보여주기 위해 부품사도 동반 진출했는데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근처에 한국 협력업체들이 신규로 계속 진출하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 투자를 줄이지 않고 관련 업체들을 불러들여 최대 한 생산을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현대차 관련한 프로젝트가 35개가 넘는다면서 환영하며 혀를 내두르는 실정입니다. 한국 특유의 돈 되는 사업이라며 물량과 밀어붙이기로 미국 기업들을 일사천리로 따라잡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를 경계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뒤늦게 자금을 모으며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여전히 토요타를 중심으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요타를 보유한 고객들이 전기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신규 고객의 무려 3분의 1이 일본 가솔린 자동차를 이전에 몰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급격하게 퇴출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2030년까지 전기차 인프라와 사용 인구를 최대 40km까지 늘려나갈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일본이 뒤처진 틈을 타 위아래에 대응하고 미국 시장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현대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과 협업을 하며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본이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1위일 것 같았던 동남아에서 일본은 미국에서보다 훨씬 암울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국면인데요. 일본은 동남아에서 절대 강자이며 이것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해왔습니다. 특히 일본차의 텃밭이라고 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인데 여기서 매우 큰 변화가 생기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 국가는 99%가 일본 차들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차들은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곳이었는데 일본은 한국의 전략과 동시에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니켈 등 전기차의 필수 자원의 최대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 등이 생산한 배터리로 현대차를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배터리 생산을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전기차의 핵심 리더가 한국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수차례 강조한 것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 물량이 결국에는 미국에 수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적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와 니켈 등이 극소량이므로 중국 대체제가 필요한데 결국 인도네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동남아시아 첫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 지 만 1년이 지났는데요. 스포츠 실용차와 전기차 등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며 일본 업체가 장악한 현지 자동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SUV 모델 아이오니고를 현지 생산하며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아이오니고는 213대 판매됐습니다. 지난 1월 234대보다 줄었지만 현지 전체 전기차 판매의 5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절반을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한 현재 아이오니고 출고를 기다리는 인도네시아 대기 고객만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니고 출고 대기 시간을 현재 12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현대차 현지 관계자는 아이오니고의 인도네시아 판매가는 6천만 원 중반을 훌쩍 넘기지만 수요가 많아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오닉은 중국의 경쟁 모델보다 3배가 비싸지만 판매는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로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차가 비싸더라도 산다는 게 인상적인데 그만큼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으며 중국차를 탈바에 보조금 받고 더 좋은 아이오닉을 산다는 게 주 흐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아예 현대차와 초대형 원스톱 전기차 프로젝트도 계획했습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부카시시 델타마스 공단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현대차의 동남아 최초 완성차 공장으로 지어졌는데요. 현대차는 이 공장을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물론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도 지난해 직접 델타마스 공단을 찾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공장 준공을 축하했죠. 77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현대차 인리 공장은 현재 아이오니고와 함께 동남아 전략 모델인 크레타와 산타페, 소형 다목적 차량인 스타게이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 생산량은 15만 대 규모로 앞으로 25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죠. 뒤늦게 시장의 흐름을 읽은 일본 차들은 100조 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조차 너무 늦어버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3년 들어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3위는 중국과 일본 업체인데 한국에 비해서 크게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일본이 전기차 업계에서 뒤처진 이유를 분석하면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붐이 일었는데 일본은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영원한 1위일 거라는 착각에 안주하였기 때문이죠. 하이브리드로 전 세계에서 큰 재미를 본 일본은 그 전략을 고수하고 전기차 개발을 게을리했죠. 반면 한국은 하이브리드보다는 차세대 전기차에 더욱 공을 들이며 테슬라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에서 곧바로 전기차로 넘어갔고 한국 차의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디자인과 품질이 일본 차를 앞지를 정도로 개선이 되었으며 일본은 자동차 디자인도 취향을 벗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기차 라인이 부실한 일본은 동남아에서 신규 전기차는 거의 폭격을 맞는 수준인 상황입니다. 글로벌로 보더라도 전 세계 20위권의 일본의 전기차는 단 한 브랜드도 없을 정도로 부진합니다. 따라서 이런 엄청난 속도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세계 1위의 아성 도요타는 뒤늦게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전기차를 30종으로 늘리고 연간 35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90조 원을 투입해서 전기차 생산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뒤늦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항상 시장을 선점하던 일본이 한 발 늦었다는 평을 내립니다. 이미 현대차는 동남아에서 각종 인프라를 비롯해 생산과 관련된 모든 공정 준비가 끝이 난 상황이고 일본의 전기차는 일본 배터리사와 협업할 가능성도 높아 원가 자체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리튬과 니켈 등 각종 원료 수급이나 배터리 공급 노하우가 이미 한국에 많이 뒤처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현재 동남아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일본은 점점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